음식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잦은 트림이 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바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다는 소화불량 증상인데요. 그런데 꽤 많은 한국인이 이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해 소화불량으로 진료받는 사람이 대략 1,036만 명. 그러니까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68%가 40대 이상의 중년층,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나이와 소화불량,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리 와, 아들. 빨리 와, 밥 먹으러 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는 곽수희 씨를 만났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다정한 아들까지 수희 씨네 세 가족이 오붓하게 둘러앉아 삼겹살 파티를 열었는데요. 와, 맛있겠다. 그치? 싱싱한 상추에 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올려 입안 가득 채워 넣는 남편. 먹어봐, 맛있나? 이에 질세라 아들도 삼겹살 먹방을 시작합니다. 기름진 삼겹살의 육즙을 만끽하며 푸짐한 만찬을 즐기는 부자 사이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곽수희 씨. 삼겹살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반찬만 깨지락거립니다. 불편한 표정을 애써 숨겨보지만 쉽지 않은데요. 결국 자리를 뜨는 수희 씨. 그녀가 마음 편히 식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결혼할 때 날씬하던 사람이 그렇게. 꼭 그 말을 지금 해야겠습니까? 아빠가 엄마를 많이 챙겨줘요. 그 자기 뭐 자기가 챙겨야지. 이렇다니까 이래. 아유, 좀 누가 어떻게- 챙겨주면 어디 덧나냐? 아니 뭐 챙겨준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겁이나 주저한다는 수희 씨.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녀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가족들이 출근하고 난 후에야 뒤늦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그녀의 아침 단골 메뉴는 먹기 편한 누룽지입니다. 요즘에는 밥 대신 누룽지를 더 자주 찾는다는 수희 씨. 부드럽게 잘 풀어진 누룽지를 한 그릇 가득 담아내고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조촐한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술 뜨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는 수희 씨. 가족들이랑 먹고 싶은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속도 좀 쓰리고 밥은 막 반찬 여러 가지 막 해서 막 먹어야지 되면 누룽지만큼 소화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속이 불편할 때마다 습관처럼 찾게 되는 소화제. 이제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데요. 조금만 먹어도 늘 속이 더부룩하기에 소화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먹어도 좀처럼 속이 풀리지 않자 민간요법으로 혈자리 지압까지 시도해보는 수희 씨. 복부 팽만감과 신트림만 반복될 뿐 소화불량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됩니다. 결국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탄산음료인데요. 시원하게 한 잔을 시원. 탄산음료의 청량감에 잠시나마 개운한 느낌이 들 뿐 오히려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 소화 장애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사실. 오, 좋다. 그녀의 소화기 건강 언제 무너져 버린 걸까요? 옛날에는 실은 되게 음식을 잘 만들어도 먹고 또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었는데 좀 갱년기가 좀 심하게 왔나 봐요. 해가지고 그 뒤로는 이상하게
먹은 것도 막 소화가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의 막 밤에 잠을 못 할 정도로 이도 아프고 막 속도 쓰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많이 들었어요. 과거 건강하고 늘 에너지가 넘쳤던 그녀. 밥 2공기도 거뜬할 정도로 소화기 건강을 자부했다는데요. 그러나 이상 신호가 느껴진 건 갱년기 무렵이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에 이어 위궤양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소화불량의 원인은 무엇일지 그녀의 일상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밥상을 치우고는 간식을 준비하는 그녀. 두 손 가득 간식 접시를 들고 방으로 들어섭니다. 과자, 떡, 견과류까지 한눈에 봐도 많은 양의 간식인데요. 최근 재테크 공부를 시작한 수희 씨. 공부를 하며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하나 둘씩 집어먹기 시작한 게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은 채 쉴 틈 없이 간식을 집어먹는데요. 많은 양의 밀가루와 지방 섭취,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또한 위장 운동을 방해해 소화불량을 악화시켰습니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스낵 아니면 떡, 뭐 견과류 이런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또 다른 건강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과거의 날렵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급격히 불어난 체중으로 관절 통증까지 찾아왔답니다. 다이어트에 도전해 봤지만 요요 현상으로 도리어 5kg이 증가했는데요. 이게 막 야, 큰일 났다. 그녀의 현재 체중은 81kg. 더 늦기 전에 체중 감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화불량과 비만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위장 증상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서 장내 환경이 마치 쓰레기장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게 되는데요. 체내 독소가 증가해서 비만을 일으키고 또한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신진대사량이 감소해서 더욱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소화불량과 함께 급격히 살이 찌면서 그녀의 전신 건강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만 수십 알. 과연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됐거든요. 뇌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래요. 근데 94일생이라면 94일생이고 했는데 저가 그 중요한 장기로 흐르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사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소화불량과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안에서도 틈틈이 운동하려고 다양한 시도 중이라는 수희 씨.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해보지만 자세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을 뿐더러 의욕과는 달리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속상하기만 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그녀의 체력이 바닥나 버렸는데요. 정확한 자세와 운동법을 가르쳐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살만 불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틈틈이 하고는 있는데 그 방법이 정말 맞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가장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